오늘도 현실적인 소액 결제 이야기 바람돌이의 금융 토크입니다. 은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아니, 한도 남아있는데 왜 결제가 막히죠? 분명 확인해보면 소액 결제 한도는 남아있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,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제한이 걸리는 건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. 한도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결제 가능하다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소액 결제는 단순히 자녀 한도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통신사 정책이랑 이용 패턴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한도는 남아있어도 통신사 시스템에서 이 거래 조금 이상한데? 이렇게 판단하면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.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.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 번 시도하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연속 결제가 들어가면 통신사 쪽에서 이상 거래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이 부분이 더 민감하게 잡히기도 합니다. 두 번째는 미납 이력이나 요금 납부 상태. 이건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. 현재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최근 통신요금 미납 이력이 있거나 납부 패턴이 불안정하면 일부 기능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,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게 정책 제한입니다. 통신사나 결제 시스템은 사용기간, 단말기 변경 여부, 명의 변경 시점 같은 것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회선이나 최근 기기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안정성 확인 차원에서 일시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래 사용한 번호랑 막 개통한 번호는 같은 한도여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결제가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는 정책 제한이나 이용 패턴 문제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오래 알아본 분들은 무조건 여러 번 재시도하기보다 현재 상태가 어떤 이유로 제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. 괜히 반복 결제 시도만 하면 오히려 시스템 제한이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. 소액 결제는 결국 다음 달 통신요금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단순히 된다 안 된다보다 현재 내 상황에서 무리 없는 범위인지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한도를 억지로 끝까지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한도가 남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회선 상태, 이용 패턴, 그리고 통신사 정책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. 오늘은 휴대폰 한도 남았는데 왜 막힐까?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소액 결제 한도는 있는데 정책상 불가가 뜨는 이유, 이 부분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현실적인 소액 결제 이야기 바람돌이의 금융 토크였습니다.